예. 그래서 이 공작관의 공작망, 비밀 첩보망이 와야 되는 것은요. 개개인들의 역량과 개개인들의 그 지극정성이 부족한 탓이 우선 첫 번째고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첫 번째고 근본적인 큰 것의 첫 번째는 네, 지금 이런 대북 정보망 이게 문재인 5년 동안에 많이 약해졌다. 휴민트도 붕괴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김정은이가 애가 몇 명인지 장남에 지금 뭐 북한에 있는지 스위스 베른에 있는지 이게 설왕설래가 하고요. 이게 우리는 정말 이게 아주 1급 탑 시크릿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려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예, 만약에 자신있게 국정원이 취득한 정보면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의 정보망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정원의 그 대북 정보망 이것이 물러 터지기 아주 짝이 없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국정원의 대북 정보망의 신뢰성 이게 최근에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자, 대북 정보망이 왜 취약해졌는지 또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우리 공 작가님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언급한 그 현송월과 이설주의 그 자녀들 문제 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사님과 함께 네. 아시아투데이 방송에서 최초로 때 공개를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일들을 나중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뭐 해외의 다른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말끝을 흐려가면서 정확하게 아이들에 대한 설명도 못하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말이에요. 퇴직한 지가 10년이 넘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 누구랑 접촉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 걸 저는 찾아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공작관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그 요원으로 활동할 때, 네. 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헌법에 놓여 있는 그 얘기를 가져다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을 갖다 현혹시키고 미혹시켜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 무엇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대북정보망이 이렇게 약해졌느냐. 예. 아니면 심지어 와야 됐다고까지 얘기하고 그렇죠. 신뢰할 수 없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요. 제가 쉬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공작은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여건을 이용해서 편승해서 가는 그런 공작 사업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큰 기관에서 그 기관 단위로 즉 국정원 같으면 국 단위로 아니면 국정원 전체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황자엽 씨가 망명했던 거는 일개 편승 공작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합쳐서 마치 그 대공수사 업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완성시켰던 것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국가 단위에서 공작은 뭐 좀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나라의 참전 기록이 한미 간의 국가 간에 공조한 그런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보 협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지원해줬던 달 탐사 계획, 달 탐사 계획의 기술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또 성공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 간의 공작 활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낮은 단위에서 어떤 그 여건 편승이다라는 것만 보더라도요. 자, 우리 홍길동이라고는 혹은 뭐 여기 철수가 북한에 어떤 연계선이 있어요. 그럼 철수를 평상시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철수 오늘은 무슨 일 없어? 시간 있어 오늘 식사나 또 같이 할까? 하면서 뭐 어머님 좀 편찮은 시간 어떻고 평소에도 철수하고의 인간관계가 친가족처럼 돼 있어야죠. 그리고 철수가 뭐 하다가 형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지원해 줄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지갑에 있는 돈은 다 털어서 줄 정도로 그런 신뢰관계가 서로 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공작관과 공작원의 관계예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렸죠. 비밀 공작 사업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비밀 공작 사업이야말로 가장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부리는 공작원, 그 공작원이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작원의 모든 것을 내가 신뢰를 얻어야 돼요.
돌아가신 선친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하가 너한테 충성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는 너의 부하의 종놈이 되고 너 부하의 노예가 되거라. 그러면 네 부하가 너를 진정으로 충직스럽게 너를 보필할 것이다. 그게 저희 아버님 저한테 늘 해주셨던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쟁터를 겪어봤고 30년 넘는 군생활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국정원을 생활할 때 우리 후배들 챙기는 것만큼은 진짜 저도 열심히 했었죠. 그게 당연한 도리고 또 그게 저희 회사 전통이 됐으니까. 자, 근데 이 망가진 정보망은요, 치명적인 원인은 이 소위 김대중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김대중 노무현 급기야는 문재인 같은 자가 국가 대통령 수반에 오르면서 이 국가의 비상망 또 비밀 공작망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다 와해가 되고 괴멸이 됐습니다. 실례로 김대중 때도 당시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 이름을 바꾸면서 그렇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의 협조자들 평양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있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북으로 다 넘겨준 게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황천길로 가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때도 네.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작 첩복 수집망들을 다 넘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일을 전담했던 게 김상균이라는 그 차장인데. 김상균 예, 차장. 그 아저씨도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병자더구만. 실제로 이 조울증이 있어갖고 이 희노애락이 조절이 안 되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불려가가지고 뭐 무릎 꿇고 빌어서 뭐 겨우 사죄 받았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부서의 여직원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유산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고 그랬다는데. 유산까지 시킬 정도면은 그건 뭐 범죄자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북 정보망이라는 것은 평상시 때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놈이 간첩짓을 하면서 대북 사업을 못하게끔 근본을 차단시켜 놔도요. 공작관들은 어떻게 돼요?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렇겠죠. 때 되면은 선물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요. 그러면 가족처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그 공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친해지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가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협조자로서 역할을 해줬던 분들이 있고 이 사람들 써온 공작관이 있어요. 이 공작관 애들은 우리 공작국의 후배들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 사람한테 줄 돈을 떼먹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저보다 위에 있던 선배들도 그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제 똑똑히 봤어요. 뭐 1, 2만 부 슈킹하는 건 일도 아니고. 배달 사고를 낸다. 그럼요. 그리고 그거 딴짓 하거든요. 네? 개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그 짓을 잘하면은 국장도 가고 지부장도 가고 해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고려대학교가 또 제일 많아. 그런 쪽 속들 중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공작관의 공작망, 비밀 첩보망이 와야 되는 것은요. 개개인들의 역량과 개개인들의 그 지극정성이 부족한 탓이 우선 첫 번째고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첫 번째고 근본적인 큰 것의 첫 번째는 간첩이 대통령을 하고 간첩이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하.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 간첩은 문재인과 서훈, 정우용, 박지원처럼 북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성실하게 움직였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자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줬던 그 수하 간첩들. 그렇죠. 그 동조자, 방조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걔네들은 2급, 3급으로 있어요. 그걸 못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USB도 국정에서 만든 건데 조사를 안 해? 김정숙이 같이 국정원 특활비 썼는데도 김정숙이 수사 안 해? 그러면 간첩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간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 네? 예. 다른 것보다도 국가정보는 간첩 때려잡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설립 목적도 그렇게 네. 돼 있죠. 네. 그를 통해서 이 체제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건데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제가 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정확한 진단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공작 파트 또 해외 공작 파트 이거는 완전히 괴멸됐다라고 평가해도 지나친 망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